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인 EBS 개념 완성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 몇 개만 뽑아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문제를 풀어보면 연습할 때 좋은데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보인다 싶으면 굳이 풀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내용 중에서는 수능에서 빠진 문제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뽑은 문제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위쪽에 몇 쪽에 몇 번 문제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풀다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니까 한번 풀 수 있는 대로 다 풀어보시면 시험 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77쪽에 있는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모형,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보시면은 어떤 모형인지 그림 보고 바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공에다가 마이너스 전자가 일일이 박혀 있는 모형이다. 그죠? 이거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무슨 모형인지 푸딩 모형이다. 그죠? 플럼 푸딩 모형이고 누가 만든 건지 누가 만들었다? 톰슨이 만들었다. 톰슨이 만들었고 모형 이름 푸딩 모형이었고 톰슨은 그래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관 실험 수업 시간에 보여줬다. 그죠? 음극선관 실험을 통해서 뭐를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했다. 이런 내용 이 모형만 보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보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데 전자 존재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원자 핵이 존재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라 했으니까.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톰슨 다음에 나온 톰슨의 제자 누구? 러더퍼드의 무슨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던 입자가 되겠죠. 3번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으니까 중성이 되고 톰슨이 만들었고 양전하가 원전지에 골고루 퍼져 있다. 퍼져 있죠. 그 답은 2번 원자핵이 존재한다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자, 78쪽의 4번 문제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선인 중 빛이 방출되는 전자선이가 아닌 것은 N은 주양자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2-2에서 1, 3에서 1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게 돼 있는데 우리 빛이 방출되고 흡수되는 거. 그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우리 빛을 이제 뭘로 보면 좋다. 빛은 그냥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 없을 때 방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빛이 방출이 되려면은 전자가 원자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아질 때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빛이 방출되기 위해서는 주행자수가 어떻게 된다? 주행자수가 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2에서 1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은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예요. 그다음 보니까 N은 무한대가 나오는데 우리 무한대가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원자에 전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자에서 전자가 엄청 멀리 있어서 주행자수가 무한대, 그러니까 엄청 멀리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무한대, 높은 겁니다.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됐으니까 얘도 방출이 되고요. 4번 보니까 3에서 무한대로 높아졌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흡수할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가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무한대가 들어오는 내용은 전자가 무한대로 갔다는 건 지금 전자가 하나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도 4에서 2로 낮아졌으니까 역시 방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방출되려면 에너지가 방출되려면 전자전이는 주행자수가 높은 곳에서 바깥 껍질에서 이제 주행자수가 낮은 쪽 아래쪽 껍질 가까운 껍질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2쪽의 3번 문제입니다. 표는 원자 A에서 C의 질량수와 전자수분의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온을 줘버리는데 이렇게 원자라고 줬어요. 우리 원자라고 하면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상태다. 양성자수와 전자숫자가 같은 상태를 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원자 A, B, C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은 상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만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고요.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수, 질량수, 중성자수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제 숨겨진 정보까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자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수는 양성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2라고 했거든요. 즉 그 말은 중성자랑 양성자가 2대1이라는 거예요. 근데 2 더하기 1 하면 3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성자는 2개, 양성자는 1개가 되면은 1분의 2 해서 2값도 맞고 2개 합쳐서 3도 맞겠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9분의 10이래요. 9분의 10인데 하필 또 9랑 10을 더하니까 19가 된다. 그죠? 그럼 얘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양성자 혹은 전자가 9개, 그 다음에 중성자는 10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C 넘어가 볼게요. C는 1이래요. 이 말은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중성자랑 양성자 숫자가 어떻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 1이 나오겠죠. 이 분수가. 그래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똑같다. 근데 두 개 합쳐서 20이니까 한 개당 10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A, B, C의 각각의 입자수를 구할 수 있었고요. A의 원자 번호는 2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랑 똑같습니다. 근데 양성자는 한 개라고 했네요.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다음 니은. B와 C의 중성자수는 같다. B의 중성자 10개, C의 중성자수 10개 맞네요. 디귿. 원자핵의 전하량 B는 A 대 C는 1대 10이다. 원자핵에서 전하를 띠는 거 누구 있어요? 일단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전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즉 전하량 B, 원자핵의 전하량 B는 양성자수의 B를 묻는 겁니다. 그럼 A는 양성자가 한 개였고 C는 양성자가 10개였네요. 1대 10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 가지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있고요. 역시 이렇게 모형이 나오면은 모형 보자마자 뭘 발견한 모형인지 누가 만든 모형인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 했는지 이런 거를 다 말할 수 있으면 해당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순서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일단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살펴보고 답을 달아볼게요. 기억. 다는 톰슨 원자 모형이다. 톰슨 우리 제일 처음 푼 문제 있었죠. 이렇게 푸딩 모형. 톰슨 원자 모형 맞고요. 다음 니은. 다다 중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한 가지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뒤에 새로 나온 모형은 앞에 나온 모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나왔던 모형이 여기 지금 행성 모형 혹은 러더퍼드 모형. 러더퍼드 모형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근데 이 러더퍼드의 모형도 역시 전자가 있기 때문에 다에서의 응극성관 실험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일단 러더퍼드가 제시한 모형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보호 모형도 가는 보호 모형이죠. 궤도가 있으니까. 보호 모형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있으니까 톰슨의 응극성관 실험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나같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발견한 게 뭐였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원자핵이었다. 그죠? 지금 가도 당연히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보호 모형 역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두 가지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원자 모형이 제한된 시기는 다가나순이다. 아니죠. 다나가순이죠. 톰슨, 러더퍼드, 보어, 다나가 순서대로 모형이 제시되었습니다. 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94쪽 3번 문제입니다. M 전자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이라고 물었어요. 이걸 우리 수업 열심히 들은 사람은 일단 N 껍질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 순서가 헷갈리면 적으면 돼요. K, L, M, N 이 순서대로 나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N 껍질은 세 번째 껍질입니다. 주행자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N은 3인 전자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저랑 수업 시간에 그 표 채운 거를 확실히 기억하시는 분은 빠르게 2N 제곱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18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왜 18개가 나오는지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2N 제곱을 알고 이 문제는 바로 풀면 되지만 해당 내용을 복습해 보면은 N은 3이래요. 그럼 우리가 요 안에 오비탈이 몇 개인지 알면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비탈 한 개당 전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럼 오비탈이 뭐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오비탈을 결정하는 양자수들이 어떤 게 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양자수 3 다음에 오는 방위양자수는 뭐에 의존한다? 주양자수에 의존한다 했어요.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어요? 1, 2. 즉 2는 우리가 n-1이다. 그죠? n-1이 2까지 가니까 방향자수 세 가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오비탈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양자수, 방향자수에서 결정되는 자기양자수까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ml 같은 경우에 역시 L 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L 값이 0인 경우 ml은 0밖에 안 된다 했죠. 일단 한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 L 값이 1일 때 L 값이 1일 때 ml 값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이제 0, 그 다음 L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L 값이 2일 때 ml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가지가 된다. 그죠? 5개, 3개, 1개. 이게 다 오비탈의 수를 의미하고요. 각각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의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ml 값은 이제 방향만 다르고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훈트 규칙이 적용되거나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오비탈의 총 개수가 몇 개다? 9개다. 그죠? 오비탈의 총 개수가 9개니까 전자는 한 번에 2개씩 들어갈 수 있어서 18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좀 알고 있으면은 세 번째 전자 껍질이 3주기다. 그죠?
3주기에서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애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예요. 18쪽 원소. 3주기 18쪽 원소 뭐였다? 원자번호 18번인 아르곤이었다. 그죠? 아르곤은 18번이니까 전자 18개. 뭐 이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을 잘 찾아보시면 되는 거. 뭐 세 가지 길이 있었네요.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5쪽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A-의 이온 A-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온이 등장하게 되면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A-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전자를 한 개 얻은 음이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신경 쓰면 되냐면은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원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A- 음이온이 되기 전에 전자가 몇 개였냐라는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 그럼 원래 한 개를 얻어내니까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한 개를 빼주면 되겠다. 그죠? 한 개를 빼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가장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걔가 제일 떼기 쉽기 때문인데 이건 나중에 2-2단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일 밖에 있는 거를 하나 빼줘야 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에 하나가 채워지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바닥 상태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지우기 전에 원자 배치를 물어보는 건 전자 배치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지금 위배되는 게 없어요. 바닥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쌓음 원리 만족하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요. 1s2, 2s2, 2p 가득 채웠다.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파울리, 베타 원리 전부 다 방향이 다른 거. 그 다음에 한 방에 두 개만 들어갔으니까 다 만족하고 훈트 규칙은 딱히 적용될 소지가 안 보이겠네요. 바닥 상태 맞고요. 다음 2번. 원자 A의 양성자 수는 9개이다. 그러니까 즉 원래 원자 A를 묻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전자 총 10개다. 그죠? A-가 10개입니다. A-가 10개니까 A는 아까 이제 한 개 지워가지고 A는 9개가 되겠죠. 전자가 9개니까 양성자 수도 9개 맞고요. 3번 A의 원자과 전자 수는 5이다. 지금 원자과 전자 이제 잘 헷갈리게 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표시했네요.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즉 주양자 수가 가장 높은 오비탈들에 들어있는 전자 숫자를 세줘야 되겠습니다. 이 P만 세주는 게 아니라 ES까지 합쳐줘야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이 되겠죠. 자, 원래 몇 개 있다? 7개가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주 나온 낚시입니다. 4번 바닥 상태인 원자 A의 홀 전자 수는 1이다. 홀 전자 여기 하나밖에 없다. 그죠? 색깔 다르게 했네. 홀 전자 원래 하나밖에 없었네요. 맞고요. 10개의 스핀 중 10개의 전자 중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A-에 대해 묻고 있네요. 다시 다 지우고 10개의 전자 중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인 전자는 5개이다. 그러니까 위로 보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 맞다 그죠? 요거는 이제 스핀 양자수가 이렇게 위아래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자의 전자 배치 말고도 이온의 전자 배치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온에 관련된 내용이 뒷내용 그 2-2에 2-2단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96쪽에 있는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굳이 다전자 원자라고 한 이유는 대비되는 것, 전자가 하나인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너지 준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쟤와 좀 다르게 주양자수에만 의존해서 ES랑 EP 에너지가 같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학년 모의고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전자 원자니까 이 그림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래요.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클수록 항상 에너지 준위가 크다. 우리 과학에서 항상이란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반박 자료를 보시면 되겠다. 그죠? 4S, 3D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S는 당연히 주양자수가 4가 더 큰데 3D보다 에너지가 더 낮다. 그죠? 그래가지고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맞습니다. 다음 2번 에너지 준위가 같은 p 오비탈은 3개 존재한다. 그렇죠. 2p 오비탈 안에서 3개 존재한다. 맞고요. 답 1번이었네. 다음에 3번 에너지 준위는 2p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크다. 굳이 어려운 말 안 써도 그래프에서 바로 볼 수 있고요. 주양자 수가 같아도 에너지 준위가 다른 오비탈이 존재한다. 뭐를 들면 될까요? 얘를 예시로 이렇게 ES2p 아니면 3s 3p 3d 요거 더 그냥 비교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건 수소에서는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5번 오비탈의 주양자 수가 같을 때 부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이 말은 항상 적용한다. 그죠? ES보다 EP가 크고 SPD 순으로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양자 수가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 오비탈마다 다른 에너지 준위에 대한 특성 잘 기억해 두시고요. 수소는 조금 특이하게 주양자 수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보호 모형이 들어맞았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번째 97쪽에 있는 문제니
7번 문제입니다.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바닥 상태만 고르래요. 아까 바닥 상태 잠깐 나와서 한번 들고 와봤고 이제 자주 나오는 낚시를 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바닥 상태라고 하면은 세 가지 규칙을 다 만족해야 된다 했습니다. 싸움 원리도 해야 되고 베타 원리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훈트 규칙까지 만족해야 돼요. 이거를 다 만족해야 바닥 상태 원자가 된다 했습니다. A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1s2에 두 개 다 채웠고 2s에도 두 개 다 채웠고요. 이제 싸움 원리에 의해서 2p로 넘어가는데 얘들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다? 훈트 규칙이었다. 그죠? 훈트 규칙 만족하고 있으니까 A는 바닥 상태 맞습니다.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1s, 2s 다 채웠고요. 두 개가 자리가 좀 이상해 위에 거랑 다르게. 근데 우리 이 P 안에서는 에너지가 어떻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다. 그죠? 방향만 다르고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역시 훈트 규칙 만족하고 있는 똑같은 상태 됩니다. 자주 나온 낚시예요. A랑 B랑 에너지 똑같습니다. 다음 C 이렇게 1s, 2s 다 채우고 얘는 이번에 짝이 생겼네요. 우리 짝이 있으면은 얘들 전자끼리는 서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분해돼야 되는 거. 이게 훈트 규칙이다. 그죠? C는 훈트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 않는 들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A, B가 되겠네요. 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98쪽의 10번 문제입니다. 2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AC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홀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홀전자 오비탈 수.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표 채우기에서 주기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선생님 옆에 만들어 온 칸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주기표에서 족 있을 때 1족, 2족, 그다음에 13족이 아니라 13족이죠. 14, 15, 16, 17, 18족이 있습니다. 얘들의 원자과 전자 는 10조. 원자과 전자는 족의 한 자릿수랑 똑같다고 했어요. 4개, 5개, 6개, 7개, 8개. 근데 이제 홀 전자 수는 주기성이 있습니다. 1, 0, 1, 2, 3, 2, 1, 0.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풀 수는 있지만 이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쓰이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홀 전자수를 제시해줬을 때 얘가 몇 쪽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외워두시면. 예를 들면 뭐 문제에서 홀 전자수가 3개라 했으면은 얘는 당연히 15족이 되고요. 문제에서 홀 전자수가 2개라 했다 그러면 14족, 16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은 문제를 좀 더 편하게 빨리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갖고 뭐 거의 외우라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보면은 홀 전자수 그래서 일단 B가 독보적으로 2개 있습니다. 홀 전자수가 2개인 애를 찾아보니까 방금 봤던 14족과 16족 애들이 홀 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B는 뭔지 모르겠지만 2주기에서 14족과 16족 중에 하나일 건데 그래서 나머지 주어지는 정보로 제가 뭔지 추측을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개라고 했어요. 그럼 얘의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2주기라 했으니까 1주기 꽉 차 있어야 되고요. 2s에 2개, 원자과 전자가 4개라 했으니까 2p에 2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제 16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2s2, 2p4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게 2p 오비탈에서의 전자 배치인데 2p에 2개 들어가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훈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2개를 채워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p에 4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 따로 들어간 다음에 한 개만 합쳐야 되겠습니다. 얘들의 오비탈 수 세어볼까요? 문제에서 B는 4개라고 했는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얘는 4개. 근데 밑에 있는 애는 5개가 되니까 지금 B에 해당하는 거는 14족 원소인 2주기 14족 원소인 탄소가 되겠죠. 헷갈리니까 그냥 B로 적어 놓을게요. B는 14족 원소가 되겠고요. 다음 A랑 C는 보니까 이번에는 홀 전자수가 몇 개예요? 홀 전자수가 1개로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저 1개인 애들을 이제 꼽아보니까 1족, 13족, 17족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헷갈리겠네요. 1족, 3족, 13족, 17족 이렇게 3개가 홀 전자가 1개니까 역시 쟤들의 전자 배치를 따져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를 때 좀 이제 눈치껏 오비탈이 2개밖에 없대요. A는. 그럼 저 오비탈 작은 거를 한번 먼저 찾아보니까 1s2 당연히 있을 거고 2주기니까. 근데 또 2s 원자과 전자 1개니까 2s1만 해주면 된다. 그죠? 오비탈 몇 개? 2개. 그럼 얘가 눈치껏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주기 1족 원소가 A. 그 다음 C 보니까 C 같은 경우에 오비탈이 5개래요.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뒤에 있는 거 먼저 세워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s2, 2s2하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7개라 했으니까 나머지 5개, 2p에 5개를 넣어줍니다. 보면 오비탈 몇 개? 오비탈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해서 5개. 역시 얘가 C가 되겠네요. 이렇게 A, B, C를 찾았습니다. 볼게요. 자, 기억. A에 있는 홀전자의 자기양자수는 0이다. A 같은 경우에 홀전자 ES1에 있어요. ES1의 자기양자수 ML. S 오비탈은 L 값이 0이다. 그죠?
그리고 ml 값은 당연히 따라서 0이 된다는 거. 마이너스 1부터 0, L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작용량수 0 맞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죠? 다음 D은 B에 있는 홀전자의 주양자수. B에 있는 홀전자. B 같은 경우에 홀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들어있어요? 이 P에 들어있다, 그죠? 주양자수 앞에 있네요. 맞고요. 다음 D은 C에 있는 홀전자의 부양자수는 1이다. 부양자수는 방향자수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C가 어디 있냐면은 얘인데 C에 있는 홀전자 얘다, 그죠? 어디 있어요? 역시 이 P에 있어요. P 오비탈의 방향자수는 1이다, 그죠? 맞네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렇고 이 문제가 좀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았어요. 홀전자, 원자과 전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 양자수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 제대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99쪽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A, B의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뭐 3S에 1개, 3S에 2개, 3P에 1개 이렇게 있네요. 기억 A와 B의 홀 전자수는 같다. 홀 전자는 오비탈에 혼자 들어있는 전자수 둘 다 1개로 똑같네요.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고 A, 그러니까 3S죠. 3S의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은 4이다. 3S 오비탈 같은 경우에 주양자수는 3이다. 그죠? 앞에 있는 큰 숫자. 근데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자수 S 오비탈은 0을 의미합니다. 합은 3이 되겠네요. 틀렸고. 다음 B와 C에는 스핀 양자수가 같은 전자수가 존재한다. 지금 스핀 양자수가 같다라는 말은 방향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3S, 3P 둘 다 위로 가는 거 있으니까 스핀 양자수 플러스 2분의 1로 똑같은 애들이 있네요. 답은 3번. 빠르게 풀 수 있겠죠. 다음 100쪽의 2번 오늘 요거까지만 풀겠습니다. 그림은 2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W에서 Z의 원자 번호와 홀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그 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홀 전자가 3개, 2개, 1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지금 하나씩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기에서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고 그 원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는 연속된 애들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을 보시면 1족, 2족, 3족, 4족, 13, 14, 15, 16, 17, 18.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는 옆에 한 자리수니까 바로 홀전자 쓰시면 외웠나요? 아까 뭐였다? 1, 0, 1, 2, 3, 2, 1,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쉽게 알 수 있냐면 홀전자가 3개인 건 누구밖에 없어요. 15족밖에 없다. 그죠? 색이 진하네. 15족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X가 15족 원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우리 주기율표는 다 이제 20번까지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 2주기의 15족 원소 누구다? 질소다. 그죠? 질소는 원자 번호가 세봤나요? 7번이다. 그죠? 수소, 헬륨, 리튬, 벨륨, 풍소, 탄소, 질소. 갖고 7번이기 때문에 얘는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그러니까 즉 x 플러스 1이 7이니까 x는 6이 되겠죠.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자동으로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w, x, y, z가 될 겁니다. 그다음 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되겠죠. 보시면 자 x는 6이다 맞고요. y와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같다. y와 z가 둘 다 원자과 전자 6개, 7개가 되겠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1s2, 2s2에 원자과 전자 채우려면 2p의 전자가 채워집니다. O 같은 경우에는 2p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2p5가 되겠네요. 얘들의 전자 배치 그려보면은 p 오비탈에 전자 4개 채워질 때 어떻게 해요? 한 군데 모는 게 아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두 개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칸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오비탈의 개수는 둘 다 3개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다. 오비탈의 수는 똑같게 되겠네요. 왜 한 개 더 들어와도 여기 들어와서 오비탈의 수는 똑같습니다. 다음 디귿 W에서 모든 홀전자의 부양자 수는 서로 같다. 보니까 보면은 이거 수업 중인데 종이 치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교실에서 녹음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녹음하면 귀찮으니까 빨리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에 탄소거든요. 뭐 탄소인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전자 배치 보니까 ES에 2개, EP에 2개가 있어야겠어요. 왜? 원자과 전자 4개니까. EP에 2개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들이 홀전자가 되고요. 부양자수래요. 부양자수는 우리 방향자수랑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둘 다 EP 오비탈에 들어있잖아요. E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다른 오비탈에 있지만 같은 P 오비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양자수, 방향자수는 서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풀 거고 이제 뭐 남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잘 어려웠던 거 잘 모르겠는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 등교하시면은 저랑 같이 그 다음에 있는 진도 주기율표 그리고 주기율표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